유리식도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런 게 있죠. A분의 B, B분의 A라는 식이 있으면 0만 아니라면 어떤 수로 곱하거나 분모 분자에 곱하거나 분모 분자에다가 나누어줘도 같은 식이죠. 식이기 때문에 이제 다항식 형태고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덧셈 같은 경우 해보면 이게 지금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숫자가 아니라 그냥 다항식의 형태입니다라는 뜻인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통분을 해서 이식과 이식을 양변으로 곱해주고 똑같죠? 숫자랑 이식과 이식을 곱해주고 즉 여기에는 D를 위아래 곱해주는 거, 여기는 B를 위아래 곱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분모를 맞추면 이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뺄셈이면 뺄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곱셈이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숫자랑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나눗셈은 이제 곱셈으로 바꿔서 합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차라리 곱셈으로 편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번분수 형태라 그래서 분수가 분수 형태라서 이게 이제 B분의 A가 있는데 그걸 D분의 C로 만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배우기는 가운데 격끼리 곱해서 밑으로 가는 거지, 그치? 바깥 것끼리 곱해서 위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이 분모에 있는 분모 얘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을 이거 분모 분자에 D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분자를 없애버리세요. 얘는 D를 없애고 얘는 B를 없애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DB를 없애면 되고 아니면 이제 D를 먼저 없애면 이 식은 이렇게 곱해져서 C분의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좀 보기 그러니까 양변에 이제 B를 곱해서 C분의 싹 지워지니까 A, B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해서 쓰면 훨씬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번분수식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부분분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좀 잘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제대로 해놓는 게 좋아요. 부분분수는 제대로 해놓는 게 좋죠. 부분분수는 어떤 과정이냐면 통분의 역과정이에요. 즉 요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부분분수 통분의 역과정은 일반적으로는 한 개의 과정은 아니에요. 여러 개의 갈 길이 생겨요. 알겠죠? 여러 개의 갈 길이 생기는데 보통 우리는 어떤 특정한 방법들을 택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봅시다. 3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더했죠. 그럼 우리는 이걸 갖다가 통분을 해서 여기 4가 필요하니까 12분의 4 더하기 3 이렇게 하죠. 맞아요? 그러면 12분의 7 이렇게 푸는 거죠.
이걸 다시 이 과정으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12분의 7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해보면 이 분모가 두 개로 나눠지고 싶은 거니까 두 개의 곱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1 곱하기 12도 있고 2 곱하기 6도 있고 3 곱하기 4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사실은 좋은 게 왜 얘를 택하냐면 3하고 4하고 서로서 있거든요. 서로 이거를 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얘를 만약에 2하고 6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통분한 거야 라고 알았어요? 2분의 얼마하고 6분의 1을 얼마로 통분한 거야. 그러면 우린 사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확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애를 통분해서 이 모양이 됐다라고 거죠. 그래서 얘를 미지수. 그래서 보면 얘가 12분의 이렇게 되겠죠. 통분하면 여긴 6배가 됐겠죠. 6a 더하기 2b. 얘가 얼마가 되면 돼? 얘가 7이 돼요. 그러도록 a, b 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a, b 값을 결정. 근데 사실 자연수 내에서는 그렇게 예쁜 수가 나타나지는 않네요. 그죠? 자연수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거는 이제 이 값을 하나씩 찾아주는 형태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를 1로 잡을 거야. 여기 1로 잡았으면 여기는 그거에 따라서 b는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면 여기 12분의 1로 바뀌면서 좀 식이 좀 변경이 되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조금 숫자를 만들어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부분수라는 건 통분의 역과정을 통해서 내가 통분을 하면 원래 모양이랑 똑같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a, b분의 1이 있어. a, b분의 1이 있어. a, b분의 1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이제 공식처럼 되어 있죠. b-a분의 1 a분의 1, b분의 1 그래서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통분해 보면 b-a가 돼서 여기다가 이제 b-a 분모 분자니까 이 식의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b-a분의 1이 나오고 ab분의 b-1이 돼서 이렇게 하면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식이긴 해요. 나온 식이긴 해서 이거 외우면 좋은데 이것도 요게 다항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좀 골치 아파요. 유리함수.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유리함수로 안 나오게 하려면 얘랑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은 차수를 이제 쓸 때 주로 보통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은 예시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이럴 때 보면 알겠지만 B에서 A식을 뺄 거죠. 맞아요? 뒷식에서 앞에 걸 뺄 거기 때문에 뒤게 좀 커지는 게 좋아요. 뭐 굳이 상관은 없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고 플러스를 넣어서 큰 쪽을 뒤에다가 놓는 게 조금 계산이 훨씬 빨라요. 한 단계 정도 계산을 안 해도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걸 A라고 보고 이걸 B라고 봐서 X 플러스 1에서 X-1을 빼주면 다항식 미지수 부분이 싹 지워지죠.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분의 1분의 1 빼기 B분의 1분의 1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여기 2분의 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부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기는 안 나왔나? 책에는 나왔나요? 여러분 문제집을 좀 볼까요? 문제집 좀 복잡한 건 안 나왔죠.
책에서 687번인데 요식이에요. 요식과 요식은 항등식이죠.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같아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요게 결정되고 요거를 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요거를 분모를 통분해 보면 인수분해를 해보면 요렇게 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얘는 x분의 1이라는 애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통분해서 얻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거죠. 12라는 건 결국 3과 4를 통분해서 얻은 결과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으로 되어 있으면 이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가 부분분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x분의 1, x 마이너스 1 이거와 마이너스 플러스는 상관이 없는데 플러스면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개. 그럼 여긴 1차식이니까 가능하면 여기가 차수가 여긴 3차, 2차죠. 그러니까 이것도 차수가 낮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이 차수도 분명히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분자의 차수가 낮다는 건 여기 분자의 차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로 P라고 얘는 2차식이니까 1차식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통분했더니 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게 놓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게 미지수죠. 그러니까 얘랑 통분하면 이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푼 거냐면 이걸 통분하는 거죠. 통분해서 아예 곱했으니까 이게 됐습니다. 그럼 요거랑 요거랑 곱해지니까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되고요. 마이너스 얘랑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3x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x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 됐죠? 그래서 통분을 했더니 결과가 요거 싹 지워지고 2x 마이너스 x니까 x 되고 2 빼기 3이니까 더하기 5가 돼서 이게 해석 따라서 a는 0 b는 1 c는 5 이렇게 통분을 직접 해서 그 과정을 역으로 가는 게 부분분수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통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식을 이게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으면 이 두 개의 곱의 어떤 연산으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가 부분분수죠. 그죠? 그리고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유리식, 즉 분수식. 다항식분의 다항식인데 분자의 다항식이 크면 크다라는 건 차수가 크다는 거예요. 그죠? 차수가 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 다항식을 2번 다항식으로 나누어서 뭐로 하죠? 여러분 1학기 때 배웠죠? 식을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은 몫의 식과 나머지의 식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놓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걸로 x-1, x 플러스 2라면 요거 나누면 몫은 1이고 실제로 나누어도 되고 바꿔서 써도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지?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3 이렇게
게 좋습니다. 여기 2차식이면 여기 1차식 나와요. 그렇죠? 대주고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관한 문제들은 볼까요? 자, 682번 보세요. 682번 같은 문제들은 보면 알겠지만 x-1 더하기 빼기네 x분의 1 빼기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예쁘게 빼기 형태로 잘 나와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1인 형태. 요거 두 개와 요거 두 개를 요걸 써서 하셔도 돼요. 실제로 B에서 A를 빼면 1이 되도록 얘가 지금 요거와 요거를 빼면 1이 되도록 맞죠? X에서 X 빼기 1을 빼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요건 마치 이렇게 보고 하셔도 돼요. 아 그럼 이거랑 이거랑 곱한 형태니까 이거 정리하면 x 빼기 1 x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아셨죠? 이걸 적용해서 만약에 적용하기 쉽다면 선생님 저는 이거 적용하는 게 쉽겠는데요? 왜냐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요 형태예요. 얘를 지금 x 빼기 1로 보는 거고 얘를 x 빼기 1로 보면 그거 뺐더니 1인 거니까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아 그럼 원래 식이 이 식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할 거면 이제 차수를 생각해야 돼요. 통분을 할 건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래도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여기는 순서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얘랑 통분을 하면 x 플러스 1 빼기 x x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상수만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얘랑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얘 별로 안 예쁜데? 어떤 게 더 좋을까? 차수가 같은 게 좋을까? 얘랑 만들고 얘랑 그러면 1차식이 똑같지. 맞아요? 다시 보세요. 이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얘랑 만나고 얘랑 만나면 요거 전기하면 x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 얘랑 하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1차식까지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먼저 통분하고 요렇게 먼저 통분하면 그 다음 통분할 때가 좀 편해요. 그러면 위에 있는 2차식, 1차식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되게 편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생각하면서 순서를 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686번은 687번을 풀어주면서 했으니까 넘기면 될 것 같고요. 690번. 690번도 역시 여러분 보고 통분 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랑 어때요? 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죠. 이렇게 딱 보자마자 단순화시키죠. 그러면 앞에 문제랑 똑같아져. 상수들 앞으로 쫙 빼는. 알았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690번부터는 다 그런 류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693번은 이런 문제와 같은 거예요. 자 봅시다. 690번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와 같아요.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이런 계산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좀 귀찮죠? 귀찮죠? 이런 귀찮은들을
잘 보면 실제로 이걸 계산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물론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고 통분해서 계산하고 통분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 12분하고 20이니까 4 남겨놓고 3, 5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 그지? 아주 뭐 예쁘진 않아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게 분모가 규칙이 있구나. 여기는 x하고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부분분수에 의해서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진짜 많이 나와. 요걸 a라고 놓고 요걸 b라고 놓으면 ab 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 빼기 a니까 1이죠? 맞아요? x 플러스 1에서 x 빼면 1이지? 그러니까 b 빼기 a분의 1은 1이 나오고 그냥 앞에 거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2분의 1은 1 빼기 2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은 1 빼기 2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다. 2 곱하기 3분의 1은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딱 이 식이 정수가 성립하죠?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대요. 12분의 1은 3, 4분의 1이니까 아 얘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고요. 4, 5, 1은 4분의 1 빼기 5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라 일일이 다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 중간에 점점점으로 풀어도 되겠네요. 얘는 5분의 1 빼기 6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렇게 바꿨으니까 어떻게 돼? 뒤에 거 앞에 거가 지워지죠? 뒤에 거 앞에 거가 지워지고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가 지워져서 1 빼기 6분의 1이 돼서 6분의 5가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열심히 계산해 봐야 6분의 5가 훨씬 더 간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칙을 잘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지금 값이 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693번 문제로 나와 있는 거고, 얘는 이제 b 빼기 a분의 1을 하면 위에 게 이제 분자와의 값과 같은 값들이 나와서 조금 정리가 되고, 696번이 바로 선생님이 지금 푼 이 문제랑 똑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1부터 5까지만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서 99까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됐어요? 조금 더 봅시다. 비례식 하기 전에 자, 이런 문제가 있죠. 1번에 이걸 이제 번분수 형태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만 이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계산한 것도 계산해서 올라가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보통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분모 분자의 같은 값을 곱하고, 아까는 그냥 그렇게 설명했지만 분모 밑에 있는 분모를 없애는 쪽으로, 요게 보면 x분의 1에 요게 메인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x를 없애려면 여기 x를 곱하고 여기도 x를 한 분수에 위아래 같은 값을 곱하면 식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해. 그래서 딱 계산을 하면 여기 1 플러스 5 곱하면 여기 x 되고 1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x가 돼요. 맞아요? 요번엔 또 얘를 없애는 거야. 그럼 여기에 x 플러스 1을 곱하고 또 x 플러스 1을 곱해요. 그럼 여기 곱하면 x 플러스 1 더하기 x만 남죠? 그러니까 2x 플러스 1 네, x 플러스 1. 그래서 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조금 접근해서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비례식.
비례식은 b를 구하는 거라서 그 b를 구한다는 건 나눗셈과 똑같아요. 비례식이라는 건 나눗셈과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나눗셈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거는 y분의 x가 b분의 a랑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b와 이 b가 같습니다. b를 구한다, 나눈다 라는 뜻이에요. 비율을 구한다, 나눈다. 그러니까 비례식은 가능한 빨리 나눗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조금 이따 보고.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줬냐면 요 비율과 요 비율이 같습니다. 그렇죠? x가 a가 되면 y는 b가 됩니다. 그래서 x와 a의 비율이나 y와 b의 비율이 같습니다. 아, 그러면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나아요. 물론 이 식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랑 자리 바꾸면 돼요. 그치? 양변에 둘 다 y 곱하고 이쪽이 y가 되고 이쪽은 y가 지워지고 이쪽에 양변에 a로 나눠주고 그럼 이쪽에 a로 나눠주니까 이건 싹 지워지고 그래서 b분의 y는 a분의 x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이제 왜 요게 더 좋냐면 요식보다 요식이 훨씬 좋은 이유가 요식은 조금 안 좋다가 아니라 3개짜리가 나오면 요렇게 쓰기가 뭐예요? 요거 대 요거잖아, 그치? 얘는 나눴는데 얘는 어떡할까? 조금 애매해요. y 대 x 뭐 이렇게 조금 쓰기가 뭐해서 여기는 요렇게 비율을 잡아주는 게 훨씬 예쁘죠? 그래서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라고 놓고 3개짜리가 나오면 반드시 습관적으로 하세요. 이쪽에 어떤 값이 있습니다. k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 x는 ak, y는 bk, z는 ck라는 값으로 하나로 치환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변경 가능하니까 비례식은 저렇게 조금 놓는 연습을 좀 하세요. 이렇게 놓는 거 y분의 x는 b분의 y 나쁘진 않은데 3개짜리가 나오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갈파를 좀 잡기 뭐하니까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비율로 잡는 게 3개짜리가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알았죠? 이렇게 혹시 질문 있나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x 대 y 대 z가 1대 2대 3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그냥 나오는 거죠. x가 1이면 y는 2x가 되는 거죠. z는 3x라고 넣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그냥 바로 넣을 수 있지만 얘를 아까 배운 대로 쓰면 1분의 x는 2분의 y는 3분의 z는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k라고 놓으면 x는 k가 되고요. y는 2k가 되고요. z는 3k가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비례식에서 바로 끄집어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편안하게 하십시다. 그럴 때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 분의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z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x에다 이제 k로 다 바꿔줬으면 문자가 드디어 하나로. 그리고 비율이 나오니까 k는 약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율은 비례식. 이 비례식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비례식은 비율에 관한 문제예요. 2분의 1이나 4분의 2가 어때? 같은 거죠. 6분의 3도 같은 거죠. 그죠? 이게 6하고 3하고 2하고 1은 다르지만 2분의 1과 6분의 3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비율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좀 좋기는 한데 지금 그냥 이런 것들을 같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미지수가 하나 모자라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지수가 3개면 2개로 합시다.
방정식이 몇 개 필요해? 정보가 2개가 필요해. 미지수가 n개면 정보가 n개가 필요해. 반드시 맞춰줘야 돼. 알았어요? n개 이상이면 더 좋긴 한데 그러면 뭐 너무 필요 없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많은 거야. 미지수가 2개면 정보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알았죠? 그런데 미지수가 2개인데 정보가 하나야. 그러면 이 미지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비율은 구할 수 있어. 이게 비례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정보가 하나 모자르면 비율은 구할 수 있어. 알았죠? 그렇게 조금 이해하고 계산하시면. 자, 이제부터 유리함수로 들어갑시다. 올해는 못하겠는데 기본적인. 여러분이 배우는 유리함수는 딱 기본형이 2개짜리. 알았어요? 몇 개? 2개? 그래서 하나는 y는 x분의 a 이렇게 그걸 배우는 거고, x는 분모에 있으니까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기본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기본형이고, 기본형은 이제 2가지.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1로 놔봅시다. 그러면 y는 x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점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점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다른 건 한 번도 없어. 2를 딱 대입했더니 2를 딱 찍히죠, 그죠? 2를 딱 대입했더니 2분의 3을 대입했더니 3분의 1, 4를 대입했더니 4분의 1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2가 찍히고 3분의 1을 대입하면 3이 찍히겠죠, 그죠? 그것만 있나? 마이너스 1도 있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찍히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요거를 예쁘게 이어그리면 유리함수가 그려집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을 찾아보자. 특징 첫 번째. 함수니까 정의역하고 치역을 먼저. 정의역은 x에 1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x에 1이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정의역은 x인데 x가 0보다 작고 x는 0보다 크고, 즉 x가 0이 아닌 실수. 그러니까 나오는 값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y가 0인 값은 안 나오죠? 그래서 y가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을 봅시다. 요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x. 이게 지금 x축인데 이 선이 지금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근데 만날 수는 없어요. 어떤 직선에 계속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만날 수 없을 때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점근선이라 그래요. 배웠죠? 기억하셔야 돼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요. 점근.
얘도 계속 가까워지긴 하지만 y축에 만날 수는 없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도 점근선이라고 표현해요. 점근선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굉장히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점근선, 직선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함수가 여기서 있다가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어느 순간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한없이 얘를 따라가. 그치? 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만나지는 않아. 건너갈 수도 없어. 근데 계속 가까워지고 마치 직선처럼. 직선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았죠? 이걸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x축, y축이 점근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감소, 이렇게 가는 것도 감소. 이 함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감소하는 함수예요. 이게 네 번째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죠. 2사분면, 4사분면은 그려지지 않죠? 그래서 1사분면하고 3사분면만 그려져요. 여기다 J라고 써야 되는데 쓸게요.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자, 대칭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얘는 요 직선 y는 x라는 직선이 대칭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중심으로 180도 빙그르르 돌려도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대칭축이에요. 또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x라는 것도 대칭축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기울기가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y는 x와 즉 기울기가 얼마? 1인 직선.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대칭축. 굳이 말하자면 이 점은 이렇게 이으면 같은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원점이 대칭, 점이에요. 원점 대칭인 함수이며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을 대칭축으로 갔습니다. 알았어요? 그럴 때 이 원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빨간색 대칭축의 교점. 얘보다 좀 더 많이 쓰는 게 이 점근선이라 그랬죠? 이게 x축이 점근선이고 y축이 점근선이잖아, 그치? 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점? 대칭축의 교점. 다시 말하면 점근선의 교점.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요. 알았어요? 뭐부터 시작이라고? 그렇죠.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면 거의 50% 이상은 해결해요.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 점근선의 교점을 찾았어. 점근선의 교점을 찾았어? 그럼 다 나와. 줄줄줄줄 나와. 아, 그럼 얘를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선과 이 선이 점근선이에요.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선과 이 선이 대칭선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 그랬죠? 선생님이 지금 그리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A가 8번 예를 들어서 A가 1이 아니라
선생님이 예시는 1로 들었으니까 2면 1일 때 2가 찍히고 2일 때 1이 찍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요. A가 만약에 3이면 1일 때 3이 찍히고 3일 때 1이 찍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점점 더 원점에서 멀어지죠, 그죠? 그래서 A가 커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를 마이너스 1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함수가 되고, 그리고 얘도 그림 점을 찍어서 그려보면 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 찍히죠. 그렇죠? 점 찍어서 그래프는 항상 점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지금은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여기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3분의 1이 되고, 거꾸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또 예쁘게 이어서 그리면 이렇게 생겨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뭘 알아볼 수 있어? 특징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징을 또 한번 구해봅시다. 특징 첫 번째, 정의역은 얘랑 어때? 똑같아요. 치역도 똑같아요. 0은 대입할 수가 없고 0이 나오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1번이랑 똑같아요. 2번은 점근선 맞아요? 이것도 맞죠? 이 부분 똑같아요. 3번이 좀 다르죠. 점점 값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 4번은 몇 사분면 지나? 2, 4, 4분면을 지나죠. 그쵸? 5번은 똑같아요. 얘가 대칭축이고 얘도 대칭축. 알겠어요? 6번은 원점이 대칭점 맞죠? 7번은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형 선생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기본형 중에서 x 위의 부호가 양수면 이쪽에 생겨요. 감소하는 걸로 그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그려?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고 점점 증가하는 걸로 그립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8번이 조금 다르죠. 8번은 A가 작아질수록이지. 그래서 8번은 이렇게 쓰면 똑같아져요.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기본형은 충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기본형으로 문제 푸는 거 알겠어요? 기본형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몇 번이라고? 몇 번? 7번이겠죠. 별을 3개나 쳐놨으니까. 뭘 봐야 된다고? 점근선의 교점을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유리함수가 나오면 항상 뭘 찾는다?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찾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설명을 너무 잘해. 자,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함수를 기본형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하냐면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함수를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2차 함수도 사실은 그렇게 배우게 돼요. 2차 함수는 조금 다르게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형을 배우고 그 다음 뭐해?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2차 함수는 기본형이 두 가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얘를 가지고 원점이었던 애를 평행 이동을 해요. 얘는 어디가 제일 중요해? 대칭축, 꼭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럼 대칭축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유리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대칭축의 교점 또는 점근선의 교점, 그 점이 제일 중요해요. 대칭점이 제일 중요해요. 평행 이동.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큰 경우로 생각할 건데 어떻게 되냐면 y는 x분의 a 라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 빼기 q는 x 빼기 p분의 a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왜 부호가 반대가 되는지는 알죠? 아는 걸로 합시다. 이 평행 이동에서 배우는 건데 실제 여기 x랑 이 x랑은 다른 x. 여기 프라임이 붙은 x.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x예요. 새로운 x. 여긴 새로운 y.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x에서 p를 뺀 게 아니라 x에서 p를 뺀 값이 이 x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x.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p가 어디 있고 q가 여기 있으면 뭐부터 이동시켜? 점근선의 교점부터 이동시켜. 점근선의 교점이 원래 원점이었는데 점근선의 교점은 p, q만큼 이동시키세요. 그럼 뭘 그려요? 점근선을 그리세요. 알았어요? 그 다음 지금 a가 0보다 크다 그랬죠?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하고 이쪽을 지나도록 그리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디랑 만났어? x축하고 만났지? 그러니까 x절편 정도는 구해준 것도 괜찮아요. 안 구해줘도 돼요. 근데 얘는 확실하게 구해줄 필요가 있어. y축하고 만났잖아. 이제 y절편이 되는 거야. y절편은 x값이 얼마? x값이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함으로써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은데 이렇게 나오지 않죠. 이걸 이렇게 나오고 통분한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분한 형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QP 맞아요? 자, 드디어 보이네. 요 형태가 뭐라고 쓰지? 요 형태를 우리는 이 형태라고 볼 거예요. 왜? 밑에도 몇 차식이고 밑에도 1차식이고 위에도 1차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요 식은 실제로 어떤 식과 같냐면 여기 앞에 개수가 1로 보면 요렇게 보는 거와 같아요. 알았죠? 요렇게 보는 거와 같아요. 자, 봅시다. 어떻게 보는지. 나는 대칭축의
교점의 좌표를 뭐라고 놨어 지금? P, Q로 놨죠? 왜냐면 P만큼 X축으로 Y축으로 Q만큼 이동시켰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칭축의 교점이 P, Q예요. 얘를 알아내고 싶어. 더 나아가서는 얘까지 알아내면 참 좋겠어.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이 식이 다 된 거잖아. 이 식만 알면 이 식 그릴 수 있잖아, 그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래요. 이런 거 그려봐 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P고 얘가 Q고 얘가 A인 거죠? 그러니까 1, 3만큼 평행 이동해서 여기가 대칭축의 교점이 있으니까 점근선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이 A가 2니까 양수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다 그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1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대충 예쁘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여기 Y축 만났으니까 Y절편 구하려면 X에다 0 딱 대입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죠? 여기 1이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끝! 물론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또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럼 그걸 비교해보자. P를 구하려면 이게 얼마가 되는가? 0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얘가 0이 되는 값을 구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0이 되는 값으로 P를 구해요. Q는 얼마죠? Q는 여기 앞에 있는 애가 Q죠? 선생님 이것도 Q인데 얘가 훨씬 쉽잖아요. X 앞에 있는 애가 Q죠? 그럼 여기 X 앞에 있는 애가 누구야? C분의 A네요, 그죠? C분의 A. C분의 A는 이렇게 구해도 되죠? 그래서 C분의 A. 즉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P. 요 앞에 개수분의 개수가 Q. 정부선의 교점 끝났네. 그쵸? A 끝까지 구해볼까요? A 값은 좀 안 나오네요. 근데 얘 보면 A 값 여기 있죠? 요거 구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되게 복잡하지. 근데 잘 봐봐. 여기다가 P가 들어가요. 물론 분모에다가 P를 대입하면 안 돼, 그죠? 근데 분자에다가 여기다 P를 탁 집어넣어.